50대, 60대 분들이 취득하기에 적합하고 취업시장 전망도 밝은 자격증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영상을 끝까지 봐주세요. 취업이 잘 되는 첫 번째 자격증, 반려동물 관리사 자격증.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1,500만 가구가 넘는다고 합니다. 이러한 요인으로는 저출산과 고령화, 그리고 비혼으로 인한 1인 가구의 증가 등의 원인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최근에는 동물 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반려동물을 가족같이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트렌드에 따라 반려동물 관련 산업도 가파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반려동물 관리사 자격증은 반려동물을 사랑하는 분이라면 아주 좋은 직업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반려동물 관리사의 활동 영역은 아주 다양합니다. 반려동물에 관한 다양한 지식을 습득하여 반려동물의 교육과 훈련, 동물학대 방지 및 동물 보호, 반려동물 상담 및 품종 관리, 위탁관리 사업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과 관련된 산업에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전문가라고 할 수 있겠죠. 요즘 방송에도 자주 나오는 동물병원이나 애견센터, 애견훈련소, 애견 카페나 고양이 카페, 그리고 애견 미용도 있고요. 애견용품, 애견 호텔, 펫 유치원, 심지어 펫 보험까지 등장하는 시대입니다. 반려동물 관리사 교육 커리큘럼을 보면 반려동물의 신체적 특징과 예방접종, 반려동물의 생활용품, 반려동물의 교육과 체벌, 반려동물의 언어라고 할 수 있는 커밍 시그널, 반려동물의 다양한 성향 등 반려동물 관리사가 알아야 할 교육 내용으로 꾸며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격증을 취득 후 관련 산업에 취업을 할 수도 있고 프리랜서로 활동하거나 반려동물 관련 창업도 고려해 볼 수 있겠죠. 반려동물 관리사 자격증과 함께 공부하시면 더욱 좋고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자격증이 하나 더 있는데요. 반려동물 행동교정사 자격증이 있습니다. 교육 내용의 많은 부분이 중복되고 일부 내용만 조금 다르기 때문에 함께 공부하셔도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100세 시대라고 합니다. 50대, 60대 분들이 경제적 자립을 하고 싶다면 이 일을 징검다리 삼아 노후를 준비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지원 자격은 고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18세 이상 남녀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이면 합격할 수가 있습니다. 아직은 민간 자격증이지만 수요가 많아지면 국가 자격증이 될 날도 멀지 않았겠죠. 5060 여러분께서 자격증을 취득하셔서 좋아하시는 일을 하시길 기대하겠습니다. 또한 자격증 취득이 목적이 아니더라도 집에 반려동물을 키우고 계신다면 이번 기회에 반려동물 관리사와 행동교정사 자격증에 대해 공부해 보시는 것도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생활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취업이 잘 되는 세 번째 자격증은 반려동물 장례 지도사 자격증. 그동안 삶을 함께했던 소중한 가족인 반려동물의 죽음을 애도하고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해주는 아주 의미 있는 분야이다 보니 반려동물 장례 지도사라는 직업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반려동물의 수명이 10년에서 15년 정도밖에 안 되다 보니 관련 산업 역시 증가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관련업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많이 필요하게 될 것이고 자격증에 대한 수요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반려동물 장례 지도사는 반려동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로 장례를 치러주고자 하는 사람들의 증가로 인해 생겨난 직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 장례 지도사란 반려동물의 장례 절차를 논의하고 반려동물 장례 절차 전반을 주관하면서 장례와 관련된 재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다. 반려동물이 죽었을 때 사유지 외에는 매장을 하면 불법이기 때문에 대부분 화장을 하게 됩니다. 이때 반려동물 장례 지도사는 고객과 유선 상담을 통해 장례 절차를 안내하고 필요할 경우 고객의 자택을 방문하여 상담하고 장례 절차를 진행합니다. 반려동물 장례 지도사 교육 커리큘럼을 보면 반려동물 장례 지도사의 직무와 반려동물 장례 현황, 반려동물 장례 지도사 관련 법률과 반려동물 장례 실무, 반려동물 장례 매뉴얼 및 노령 반려동물 관리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시험은 나이, 성별, 학력 등의 제한이 없으며 공부 과정이 까다롭지 않아 누구나 수월하게 입문할 수 있는 분야입니다. 특히 반려동물 보호자의 슬픔에 공감하고 위로를 건네어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업무라서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직업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도전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취업이 잘 되는 네 번째 자격증, 펫푸드 지도사 자격증. 앞서 말씀드린 반려동물 관리사나 반려동물 장례 지도사가 있지만 펫푸드 지도사 자격증 역시 반려동물과 관련하여 다양한 종류의 직업군이 생기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펫푸드 지도사 자격증에 관심 있는 분이라면 함께 공부하시면 좋고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자격증이 또 있으니 함께 공부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반려동물 수제간식 전문가 자격증과 반려동물 베이커리 전문가 자격증인데요. 이 세 개의 자격증 또한 교육 커리큘럼은 거의 비슷하고 일부 내용만 약간 다르기 때문에 업무 성격상 상호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펫푸드 지도사, 반려동물 수제간식 전문가와 베이커리 전문가는 쉽게 말씀드리면 반려동물이 주식과 간식의 차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자격증은 반려동물에 관한 이해를 바탕으로 반려동물을 위해 유용한 식재료를 선정하고 활용하여 다양한 펫푸드와 수제 간식 레시피 및 베이커리를 만들어 제공하고 지도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이 걸리는 병적인 질병의 메커니즘을 조사해 보니 영양적인 면, 즉 음식이나 사료 등에 따라서 영양학적인 문제가 대두되면서 결과적으로 질병을 초래할 수가 있고 질병을 고칠 수도 있다는 연구 결과입니다. 따라서 펫푸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펫푸드 지도사나 수제 간식 전문가, 베이커리 전문가는 영양 관리가 미치는 응용성뿐만 아니라 한계점과 리스크에 대하여 이해할 수 있어야 하고 자격을 갖춘 사람이 필요로 하다 보니 전문가를 양성하는 과정의 일환으로 이러한 자격증이 생겨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교육 커리큘럼은 곡류 식단 재료, 육류 식단 재료, 비만과 당뇨병, 소화기 질환과 영양, 이로운 간식 재료들과 해로운 간식 재료들, 그리고 수제 간식 및 베이커리를 만들 때 알아야 할 사항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응시 자격은 고등학교 졸업학력 이상자는 누구나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험 역시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이면 합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음식 솜씨가 있거나 음식에 조예가 깊은 분이라면 이 자격증을 취득하여 관련 산업에 취업을 하시거나 창업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또한 반려동물을 키우는 보호자라면 자격증 도전과 더불어 직접 요리하여 반려동물에게 줄 수 있다면 더 보람이 있지 않을까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서 교육기관을 선택하실 때 주의하실 점은 교육기관이 여러 군데라서 선택에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선택하실 때는 한국직업능력연구원에 정식 등록된 교육기관에서 발행하는 자격증인지 반드시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직 한 개의 중요한 자격증 소개가 남아 있으니 영상을 끝까지 봐주세요. 이 자격증은 앞서 말씀드린 교육기관과는 관계가 없는 자격증입니다. 마지막으로 소개드릴 자격증은 펫 보험 설계사입니다. 많은 유기동물이 생겨나는 원인은 반려동물이 질병에 걸렸을 때 치료비로 인해 반려동물을 유기하는 일들이 많이 벌어져 방송에 보도되기도 하는 안타까운 일들을 보게 됩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대다수의 가정이 동물병원 진료비는 부담스러워하고 있지만 정작 반려동물 보험 가입률은 2022년 기준 0.8%라고 합니다. 반려동물 가구가 1,500만 가구가 넘었다고 하는데 펫 보험 가입률은 1%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1,500만 가구 중에 15만 가구도 안 된다는 통계입니다. 보험연구원의 반려동물 보험 시장의 현황과 과제에 따르면 82%가 반려동물 진료비가 부담이 된다고 응답했다고 합니다. 15%는 보통이라고 했고 2% 정도만 부담이 없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펫 보험은 불과 한두 군데의 보험회사밖에는 취급하지 않았지만 2014년 동물 등록제 의무화 이후에 지금은 11군데의 보험회사에서 보험 상품이 판매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회적 트렌드로 봤을 때 앞으로는 펫보험 가입자들이 점차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보험연구원에서는 반려동물의 백신 접종이 활성화되고 의료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반려동물의 수명도 증가하고 있어 펫보험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시대 변화에 맞춰서 펫보험 설계사 자격증은 점차 인기가 높아질 수 있는
자격증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심 있는 분이라면 이번 기회에 도전해서 시장을 선점하는 것은 어떨까요? 이 자격증 시험이 특이한 점은 본인이 직접 접수해서 시험을 칠 수 있는 게 아니고 보험회사나 보험 대리점을 통해야만 시험 접수와 응시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은 참고하셔서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반려동물 관련 총 7개의 자격증에 대하여 본인의 적성에 맞는 자격증을 선택하여 도전해 보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시니어 여러분들의 꿈을 응원하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였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